수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라는 책에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원 제목은 투자자 대 게임꾼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 구절을 읽어볼 건데 중요한 구절이 뒤쪽에 나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좋은 내용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내용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게임꾼은 마음속 깊은 동기가 없고 오늘 내일 사이 혹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며칠이나 몇 주 내에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한간에 떠도는 비법을 쫓아다니고 조그만 수익으로 만족해하며 시세 상승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고 카지노의 이쪽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며 몇 푼 따려고 방황하는 노름꾼같이 행동한다. 이들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게임꾼은 대중과 함께 몰려다닌다. 이들 스스로가 대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옆 사람이 사면 자기도 사고 옆 사람이 팔면 자기도 판다. 이런 사람들이 주식 대중의 90%를 차지한다. 이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은 투자자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대중 심리학 전문가가 할 일이지 경제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 100명의 지적인 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이들은 지적으로가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반응한다. 누군가 어두운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다. 성냥개비 하나 켜지 않았는데도 아수라장 속에서 부상자가 나오고 심지어 깔려 죽는 사람도 생긴다. 똑같은 일이 주식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다. 열정적인 주식게임꾼이기도 했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전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정말 알 수 없다. 이는 대중심리적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때 지적으로라는 것이 반드시 지능적으로라는 뜻은 아니다. 생각은 지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자기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보며 논리를 가지고 행동한다. 논리는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은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 순전히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차이점의 전부인가?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게임꾼들은 단기적으로 작은 이익을 보고 행동한다. 그에 반해 투자자는 큰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때는 몇 년을 보고 투자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이 입증되기를 기다린다. 투자자는 시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즉, 자신이 수익을 올렸는지 잃었는지 상관없이 시세를 관찰한다. 왜냐하면 주가 시세란 개인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도 물론 잘못 생각하거나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 게임꾼과 투자자 중 누가 더 성공적이었나? 의심할 여지 없이 투자자가 월등히 성공적이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90%가 크고 작은 게임꾼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첫째, 게임꾼들은 대중의 일치에 반해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논리에 확신이 있을 때는 대중의 지배적인 생각과 반대 행동을 한다. 모든 투자자가 항상 일반의 생각에 반대 행동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중에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최대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 중 10%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수년간의 경험 후에야 비로소 나 자신의 이론과 원칙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론과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론과 원칙이 있는데도 어렵다면 왜 그런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파니까 나는 사야겠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는 팔아야겠다고 생각할 때, 나는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내 이론이 맞기는 하지만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고 의심했다. 나중에서야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고 내 이론에 따라 예상한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훈련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오늘날 나는 유행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책들에서 이에 관한 일화를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다. 나는 피카소의 그림을 가장 좋은 예라고 하며 즐겨 인용한다. 피카소의 그림은 눈이 코 밑에 그려져 있는데도 몇백만 마르크의 가치가 있다. 요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수능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능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이란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능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나만 뭔가 알고 있어. 어쨌든 최소한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의심을 하고 회의적이 되고 또 약간 공상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생각이 확고한 투자자는 은행, 언론, 투자 상담사는커녕 친아버지도 믿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상담사는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주식시장 전체를 수수료 기계로 바라본다. 상담사라고 해서 혼자 생각하고 뉴스를 보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들은 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들은 거래량을 늘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만 생각한다. 그들은 말로 또는 글로 조언을 해대지만 일반 투자자보다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에 나오는 노래 중에 오스카는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나는 상담사들이 정확히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하지만 알지 못한다. 벌써 오래전부터 나는 이 말을 하고 다녔다. 상담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객의 적이 된다. 사든 팔든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거래 자체를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게임꾼들이다. 상담사는 게임꾼을 좋아하지만 게임꾼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 삼으라고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담사 없이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제대로 된 상담사를 선택해야 한다. 나는 한 가지 예를 꼭 들고 싶다. 엑스라는 큰 증권사가 가장 큰 고객 즉 몇백만 마르크를 투자하는 펀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펀드는 US 철강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대신 대량의 베들레헴 철강 주식을 사고 싶어서 증권사의 이 주문을 이행해 달라고 의뢰했다. 전화를 받은 증권사는 바로 수천 명의 고객들에게 정보를 보내 US 철강의 주식을 사고 베들레헴의 주식을 팔라고 권했다. 이는 대형 펀드가 의뢰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즉 다수의 작은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가더라도 큰 고객에게 유리한 장세를 만드는 쪽으로 갔던 것이다. 아마 이 권고가 작은 고객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펀드도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US 철강과 베들레헴 철강을 바꾸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윤리적인 면에서 보아 상담사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질의응답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임꾼,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를 얘기하고 게임꾼은 단기 투기자, 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투자자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게임을 하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엄연히 다르고 생각과 그다음 행동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꾼들은 짧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뇌동매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과 같이 뇌동매매,
뭐 남들이 사면 사고 남들이 팔면 팔고 이런 감정적인 매매를 하는 반면에 투자자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차이점이 나고 저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굉장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증권사, 지금 상담사라고 예전에 이 책에서는 상담사라고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증권사를 얘기해요. 증권사에 있는 많은 이제 증권 상담사들이나 그 다음에 증권에 관계된 사람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HTS를 통해서 MTS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게 전보나 전화로 많은 이제 주문에 대한 부분들을 대형 펀드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내고 전화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대체해서 많은 이메일이라든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헷갈리도록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참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책들은 쉬우면서도 전곡을 콕콕 집어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 3권이 있는데요. 뭐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